하역 운송 업체인 성광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 상승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 회전율이 11.1%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다 11% 선대로 모든 게 나오네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광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뉴스를 보다가 하락 장소 750% 폭등, 왜 큰손 몰리는 의문의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 박인명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항만 물류업체 성광 주가가 2년 내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매수세는 주로 금융투자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데, 금융투자란 증권사 고유 계정을 의미한다. 증권사 고유 계정이면 자신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미 주주들 거를 모아서 하는 건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보험이나 투신, 은행, 사모펀드 등에서는 별로 거의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다른 뉴스로는 곡물 물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 운송이 주로 곡물을 많이 하는 거고, 원래 그 군산을 근거지로 해서 이 기업이 키워진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2천만 원 기탁했다. 요즘 뭐 2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큰 돈도 아니죠. 어쨌든 그런 거를 또 뉴스 보도를 좀 타고 그러는데, 운송 하역 외에 또 3PL이라고 물류의 그 3PL이라는 게 있는데, 뭐의 약자는 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단은 그걸 제3자에게 그 물류를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L은 그러면 로지스틱일 것 같아요. 로지스틱. P는 이제 그러니까 서드 파티 로지스틱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뜬금없이 가격이 오르는 업체들 중에서 뭐 삼천리가 뉴스에 한번 나온 게 있고, 대성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데가 아니고 뭐든지 이완이나 SK가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물량을 받는 기업들인데, 이런 유통업들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운송 하역도 어떻게 보면은 유통 물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쪽이 왜 되냐 그러면 로지스틱이 강화되는데, 가스나 곡물 등등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 의해 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품목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은 해보지만은 대리점이라기보다도 중간 유통업 성격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광을 한 다음에는 어떤 해운회사 또는 다른 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세방이라든지 또 이런 데도 좀 관심이 가긴 해요. 어쨌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1.3%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약간 더 밑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좀 낮고 판매관리비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1.4%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결산이 됐고, 스루풋으로 하면은 뭐 원가회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매출 원가 중에서 매출 변동비 성격이 뭘 거냐, 매출의 순수하게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가 뭘 거냐. 매출 변동비 내역은 나중에 비성분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를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가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변동 비율이 더 증가해서 스루풋율은 하락했다, 스루풋 쪽으로 해서 볼 때는. 그래서 매출이 11.3%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원가는
뭐 다 그 합쳐가지고 매출원가를 따진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순수 변동비 쪽으로만 보면은 그 이 매출에 비례하는 것은 17.3%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수로분율은 오히려 떨어진 거다. 그런데 이제 운영 비용이 그 약간 적게 그 상승을 해가지고 증가를 해가지고 뭐 생산성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 겉으로 봐서는 이제 0.01포인트 내려간 거지만은 반올림 등등으로 해서 그 따지면은 거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회계상으로도 그 영업손익만큼은 11%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물류 이런 기업들은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면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하역 설비라든지 또 사일로 공물이니까 그 사일로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의 그 회전율이 얼마나 될 거냐가 그 핵심 그 성과 지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합리적인 평가 지표일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1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좀 적용하기는 마땅치 않을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수금 속도 좀 빨라졌고요. 대금 지급 속도가 더 낮은 건 없지만은 수금 속도보다 그 대금 지급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한테 돈을 빨리빨리 줘야만이 돌아가는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레버리지율 좀 또 떨어졌죠. 그 차입금을 일부 갚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현금 보포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 한 93.7%면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조금 내려갔지만, 추천선이 50%니까 아직까지도 우량한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그 화물연대 파업 같은 꼴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봐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또 분기 보고서에 비성분을 제시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 이 가공 비율이 78.1%였는데 변동비 성격이 증가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0.9%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리적으로 가정을 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결과입니다. 또 분기 비성분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작년도 연간 인건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1년도에 246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7.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2명이 증가했고, 그런데 직원 수는 이제 3분기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원대가 되고, 약간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6.8% 인상을 해줬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라는 게 있는데 뭐 설비 같은 거를 뭐 임차하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9.1%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손익이나 스루풋 손익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스루풋 기준으로 연말까지 이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한 836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때 이제 남는 금액이 191억 원 정도다. 먼저 그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유형자산 회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역 운송의 리드 타임을 줄이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 부포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은 추가 하역일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더 판매한다. 또 수주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빨리 끝낸다 하는 거지만 이쪽에서도 결국은 하역 작업량을 좀 하역 작업 리드 타임을 빨리 끝내서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적 버퍼를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 유형자산 회전율을 0.3회전까지만 그 증가시키는데 실적보다도 8%를 좀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액은 963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298억 원. 그런데 이제 그대로 그냥 계약한 대로 이 830억 원에 끝난다 그러면은 그건 변동이 없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엄청 뛰었죠. 배가 이상 뛰었는데 2021년보다 제 수준으로서는 이런 거를 해석할 방법은 없지만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스 이 유통업체의 주가가 폭등을 한 거하고 또 운송 하역업체의 폭등을 한 게 곡물과 가스 분야 다 하는 게 조금 의미하는 게 있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심충 즉시, 심장 즉시 합쳐가지고 한 21%선 좀 넘고, 화인 파트너스라는 데가 들어와 있고, 특이하게 또 한국증권금융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10.5%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운송 하역업체인 성광 2022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